안녕하세요. 저는 일부를 맡은 날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과 1, 2부로 나누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1부에 함께 해주실 학생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양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구리님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저희는 유린 원광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청년들과 노년층의 소통창구 역할이 기대되는 세대공감 2080 함께하면 시너지 100을 기획하고 오늘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1부는 저희 청년들과 어르신들의 세대 차이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2부는 청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그여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1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개구리님, 사연 전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나무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080 세대 어르신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 준비를 해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고 싶은데 제 학과가 그러기에는 석사학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더 해본 뒤에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고 싶은데 7080 세대인 엄마는 무슨 대학원이냐며 바로 취직하라고만 하십니다. 이런 세대 차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나무무님의 학업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나무무님이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날씬이님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나무무님은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연을 듣다 보니 남어머님의 이런 고민을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해졌어요. 학과를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선 대학원 진학이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란 걸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본인이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돼서 대학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어머님의 목표를 좀 정비하고 어머님께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도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갈등이 빚어진 것 같네요. 세대 간의 이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머님의 반대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어머님이 학과에 대한 설명이나 본인의 목표를 잘 말씀드린다면 어머님도 좋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네. 요즘은 주위에서도 보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석사학위가 있어도 취업의 문이 확 열린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의도라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진학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내용으로 어머님과 잘 대화를 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 재단들의 대학원 장학금 모집 기간을 잘 알아보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바나니님 말씀대로 취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남어머님의 현재 조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어머님, 어머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림태주 작가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성이라면 저 별빛 하나하나가 다 입장들이다. 별빛이 반짝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어둠 속에 별이 있는 줄 알아보겠는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남어머님도 어머님도 서로 모르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을 신청할 용기를 내셨다면 어머님께 본인의 대학원 졸업 이후 비전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머님의 사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이 불을 보낸다. 달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이 불을 보낸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귤을 보내니 맛있게 먹어라.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내게. 엄마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엄마께 나는 말했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강하솔의 엄마 듣고 왔습니다. 양객님 다음 사연 전해주시겠어요? 닉네임 오리너구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어머니 손이 제 손에 곱절은 크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없던 저에게 언제나 다정하셨던 어머니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엄하게 강조하셨던 한 가지 원칙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였습니다. 내가 당장 다리가 아픈데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께 혼나지 않기 위해 항상 자리를 양보했고 그러한 배려는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배려를 당연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양보하는 저에게 웃으면서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시는 분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셨기에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를 계속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노약자석을 차지하는 청년들이 보이고 양보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어차피 양보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는 게 제 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리를 양보만 하시던 부모님께서 이제 그 양보를 받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배려는 내가 한 발짝 물러나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배려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족에게 그러하듯 주변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어떨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세대 갈등을 다룬 사연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피곤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지정된 노인 좌석만 사용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것 같은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때로는 힘든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교통 약자석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노인 좌석 증대에 대한 고민은 세대 갈등 완화의 측면에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어차피 양보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생각을 청년들이 왜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좀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칭찬받자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서로 배려했더라면 청년층의 생각이 현재와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힘들 수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인정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많은 지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오히려 먼저 자리를 비켜주니까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리를 비켜주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어른이 계시면 마음속으로 비켜드려야 하나 망설이게 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힘들 때는 편하게 앉아서 가고 싶더라고요. 어른들도 본인이 괜찮으실 땐 양보받은 자리를 거절해보면 어떨까요? 어른이니까 무조건 양보하거나 따르는 것보다는 불편한 사람이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 세대를 권위의식이 있는 꼰대가 아니라 어른으로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아유, 청년도 힘들 텐데 이렇게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준다면 청년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서로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층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추세예요. 저는 가끔 등굣길에 지하철을 타면 큰 소리로 대화나 통화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하게 하는 짧은 연락이라면 모르지만 모든 연령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가끔 SNS에서 무개념의 예로 올라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의 일탈이나 사생활로 변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대 간의 오해도 만들 수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연령이 에티켓을 지켜야죠. 그리고 지적받았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과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상냥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 안 했으면 좋겠어. 많은 이들의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드라마 런온의 대사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모든 차별과 배제, 혐오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며 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린 어구리님의 신청곡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겠습니다.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네, 이번 시간은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는 저희 청년들의 대화나 TV에 나오는 말들이 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과 표현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름하여 세대통합 퀴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문제 단어와 보기를 드리면 의미를 유추해서 정답을 맞히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요즘 저희가 재질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느낌이나 부류, 2번 사물의 소재. 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느낌이나 부류? 아니면 사물의 소재? 넌센스 문제인가? 보통은 뭐 실생활에서 옷의 소재를 이야기할 때 재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요? 정답! 사물의 소재? 정답은 1번 느낌이나 부류입니다. 이 말은 젊은 이용자들이 SNS 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인데요. 재질의 본래 뜻인 사물의 소재에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 완전 반장 재질이야 라고 하면 모범적이고 리더십 있는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아는 의미와는 완전 다른 의미로 쓰였네요. 개구리님이 예시로 든 그 친구 완전 반장 재질이야. 이런 걸 저희는 내 체질이야 이러는데 요즘은 재질이야 하는군요. 재밌네요. 네, 그럼 두 번째 퀴즈 가보겠습니다. 쫌쫌따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음이 좁은 사람, 2번 조금씩 작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 일단 마음이 좁은 사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조금씩 틈틈이 엄청 작고 하찮은 양을 모으는 모양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예를 들면 용돈을 쫌쫌따리 모아서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쫌쫌다리. 야 완전 다른 의미 같다. 네. 사용해봐야 되겠어요. 쫌쫌다리를요? 네. 다음 퀴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스불제는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스불제? 혹시 뭐 이렇게 줄임말이다 보니까 스님 뭐 불경 뭐 그런 건가? 정답. 스위스 혹은 불란서 제품. 아유, 신박합니다. 역시 어려우신가요? 네. 정답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감 기한까지 미뤘을 때나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요. 아 너무 어렵다. 듣고 보니까 정답을 알려줘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엔 정답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붕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붕세권, 이 말의 붕세권? 의미는 무엇일까요? 붕세권이요? 네, 역세권은 들어봤습니다. 네, 힌트를 조금 드리면 붕세권의 세권은 역세권에서 파생된 말이 맞습니다. 붕어빵? 헐, 설마. 맞습니다. 붕세권의 붕은 이런. 겨울철 길거리 인기 간식 붕어빵의 첫 글자였는데요. 대박. 붕어빵을 파는 곳을 찾기 어려워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붕어빵을 파는 가게 인근에 자리 잡은 주거지역 또는 권역을 말합니다. 여기 복지관 근처에 붕어빵 10개 3,000원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복지관도 붕어권에 네. 우리 복지관도 붕어권이겠네요. 네, 네, 우리 복지관도 붕세권 맞네요. 그죠? 지금까지 줄임말이나 원래 있던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의 신조어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다. 어려워. 진짜로 하나도 모르는 말이야. 네,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 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의 거리가 조금은 좁혀졌기를 바라며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